많은 경기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전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또 해외 축구 한 10경기 정도 분석할 건데 일단 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좀 별로인 것도 있는데 천천히 뭐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붙여서 할게요. 팰리스랑 리즈, 이거 웨스트햄 대 풀럼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무승부앤무, 그리고 무승부앤무 오바, 뭐 여기 언더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라인업이 조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라인업 쪽으로 해외 쪽에서도 불투명자들이라서 뭐 확정 뜨거나 좀 더 뭐 나온다 못 나온다 이쪽에 포인트를 못 잡겠어요. 근데 이게 라인업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시 경기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분석을 하는 건데 뭐 클라인, 뭐 메가더, 사이드백, 뭐 미드필더, 키퍼 이렇게 빠져 있고, 클라인 정도만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사이드 쪽에. 그리고 요아킴 앤더슨, 얘가 이제 불투명인데 이 새끼가 개인적으로 나온다면은 햄무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진다면은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팀 다 조금 아쉬워요.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리즈도 지난 경기 사실 에스턴 빌라 전에 퇴장 당하기 전에도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았어요. 특히나 리즈 같은 경우 리즈 부상 잘 안 좋았네. 지금 시니스테라가 출전 정지거든요. 이제 콜롬비아 맞나? 국대 사이드 공격 쪽에 또 지난 시즌 페이노르트에서 상당히 잘했고 올 시즌 이적을 했잖아요. 하피냐 대체자로.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전 정지로 멍청한 퇴장을 당해서 빠지게 됐고, 그밖에 뭐 수비 쪽에 아니 포쇼나 테테레, 델러스 이런 애들 빠지고, 벤포드가 복귀하긴 하는데 오, 벤포드는 사실 이제는 뭐 복귀하면 그냥 뭐 뛰는구나 정도 느낌이어서 시니스탈의 출전 정지. 크리스탈 팰리스도 밸런스가 좋은 팀이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제 생각 리즈가 많이 넣어야 한 골이에요. 두 골은 진짜 약간 좀 뽀록골 들어가거나 약간 슈팅 대비 골수가 많이 나오거나 약간 좀 되는 날, 그런 날 아니고서야 한 골 정도로 마무리 혹은 무득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리즈가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 크펠은 이제 비에라 감독 체제에서 짧은 빌드업도 하고 롱볼도 때려요. 근데 롱볼 누가 때리냐? 뒤에서 얘가 때립니다. 얘가 왼발로 때리거든요. 근데 얘가 빠지게 된다면 리즈가 강하게 압박함에 있어서 그런 롱볼들이 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엄청 정확하게 때리거든요, 얘는. 얘는 얘가 없으면 이제 때릴 놈이 없어. 뒤에서 후방 빌드업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롱 패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하다면 결국 공격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맞고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결국 이런 사이즈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나온다면은 크페 한 1대0 정도로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뭐 빠진다면은 그래도 무승부의 가능성. 안군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웨스트햄 풀럼은 저건 일단 미트로비치가 불투명해. 미트로비치. 다른 거는 뭐 모르겠는데, 왜냐면 웨스트햄 같은 경우 코르네, 막시 코르네 벌리에서 이제 망한 벌리에서 이제 데려오네. 코르네 정도 말고는 없어요. 뭐 장기 부상인 뭐 아구에르도 수비 쪽에 얘 말고. 근데 풀럼이 지금 일단 뭐 찰로가 출전 정지에 뭐 테테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뭐 헤일스는 장기 부상이고, 뭐 크루자와 또 얘랑 미트로비치가 일단 불투명이고요. 로빈슨도 불투명인 것 같은데 수비 쪽에 뭐 이렇게 떠 있는데, 일단 그나마 좀 나은 점은 지난 뉴캐슬 전에 제가 뉴캐슬을 좀 좋게 봤었잖아요. 풀럼과의 상대 매치에서. 물론 라인업적으로 뉴캐슬이 어떻게 나올지 좀 그게 불안했던 거지만, 근데 그때 이제 뉴캐슬 쪽을 봤던 주된 이유인 주앙 펠리냐가 그때 출전 정지였잖아요. 오늘 복귀하잖아요. 그래도 펠리냐가 복귀하고, 이게 미트로비치가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웨스트햄 정배가 이거 메리트가 없어요. 제 생각에 해외 쪽에서 배당 매길 때 빠진다고 보고 매겼어 이거. 그러니까 부상이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몸 상태 별로 안 좋고 약간 달고 뛰었다가 좀 악화된 그런 느낌. 물론 큰 부상은 아니에요. 잔부상인데 그게 조금 길어진 그런 느낌인데,
빠진다고 보고 매긴 것 같아. 이거 미트로비치가 만약에 나오면 이거 1.6배당 말도 안 되거든요. 어제 제가 뉴캐슬 경기 분석하면서 이거 배당 메리트 되게 좋다. 그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 웨스트햄 경기는 배당 메리트가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승리 확률 대비 이게 1.6배라고? 저는 1.8배 줘도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근데 1.6배면은 미트로비치가 안 나오면 솔직히 괜찮아요. 미트로비치 안 나오면은. 왜냐면 풀럼이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는데 팔리냐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웨스트햄 뭐 한두 골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풀럼이 미트로비치가 빠지면 이제 중앙에서 방점을 찍어줄 애가 없다 보니까 풀럼이 웨스트햄 상대로 득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럼 웨스트햄 결국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빠지면은 1.6배가 오케이 갈 수 있어. 이거 주력으로도 뭐 부주력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미트로비치가 나오면 1.6배는 메리트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라인업을 일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나오면은 저는 이쪽이 나은 것 같고요. 안 나오면은 뭐 웨스트햄 승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건 어쨌든 라인업을 보고 배팅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두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경기 몬차 경기는 여러분들 제가 한참 몬차가 똥 쌀 때 우리는 몬차의 반등의 각을 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또 언급을 했는데 몬차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났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틀렸던 거죠. 그 기존의 감독 체제에서는 엄청 못하다가 감독 교체 이후에 살아났어요. 결국 이때 언제야? 레체전. 이때 저희가 프레노로 주력으로 갔었죠. 이제 주력으로 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벤 잡고 산프 잡고 뭐 이렇게 좀 올라온, 확실히 몬차의 좋은 스쿼드가 지금 이제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몬차가 그동안 되게 어려운 축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멤버가 좋고 뭐 기대치가 뭐 지들끼리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좀 고급 축구 하자. 뭐 우리 진짜 뭐 실리적인 뻥 축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뭐 새끼들 얼마나 발 맞춰보겠다고 돼. 계속 무슨 패 다지다가 경험치를 빨아먹고 감독 교체 이후에 좀 올라온 타이밍에서 오늘도 스페치아라는 이거 수비 조직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압박의 레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몬차 전문가라고 어쨌든 배당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1.8배 정도면은 물론 조금 그래도 몬차인데 1.8이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주력으로 찍을 만한 믿음은 없긴 한데 뭐 사람에 따라서 과감하게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부주력 고배당 정도에는 그래도 넣어볼 만한 가치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 박스 정도는 뭐 그 정도 느낌으로다가 몬차 사이드를 봅니다. 상대가 스펙이기 때문에. 아 이글스님 제 몬차 분석을 보고 두 번 다 드셨다고요? 재밌네. 그리고 하나 또 카디스 에스파뇰, 이게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제가 어쨌든 분석한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언더가 되게 좋아 보이는 사실 경기거든요. 왜냐면 카디스의 득점력 올 시즌 그냥 뭐 많이 넣으면 한 골 아니면 무득점 1 아니면 0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고 에스파뇰도 지금 브레이스웨이트가 출전 정지거든요. 결국 라울리오 토마스가 빠진 상황에서 호셀로와 브레이스웨이트가 이제 얘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처리할 때 튕겨져 나와서 에스파뇰을 주워 담은 거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출전 정지여서 에스파뇰 역시도 이전에 에스파뇰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공격적인 고민이 다시금 드러나는 사이즈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로 봐도 언더거든요 사실. 근데 해외배당이 언더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엄청 좋게 보다가 그냥 싹 다 패스 때렸어요 이 경기는.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근데 사이즈 자체는 솔직히 이게 오바가 나올 수가 있나 싶은 경기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경기도 뭐 라리가에서 좀 오바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해외배당이 언더가 막 오바가 오히려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배당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내용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우디네세 대 아탈란타. 일단 우디는 거의 풀라인업이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 짐시티, 자파타, 자파코스타, 톨로이, 키퍼의 무소. 해배는 언더가 1.6배인가 그래요. 이응이 형님 1.6배인가?
뭐 낮은 배당이긴 해요. 그래도 해배랑 국내 배당 그거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경기가 아닌데. 요 경기는 아탈란타나 모디넷이나 지금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두 팀의 뭐 경기도 슬쩍슬쩍 보고 사이즈를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탈란타 지금 리그 무패인데 뽀록성이 상당히 짙다. 뽀록이다. 반뽀록이다. 정확히는 이 정도까지 경기력은 아탈란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탈란타가 옛날 아탈란타가 아닌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솔직히 스코어만 봐도 알잖아. 스코어만 봐도 1대0, 1대0, 1대1, 1대1, 2대0 오심 오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색깔로 돌아섰어. 그 우리가 닭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난 시즌 중반기부터 이제 확인을 했잖아. 그때 제가 맨날 아탈란타 이제 떨어지는 배다. 근데 귀신같이도 가스페리니 감독이 그렇게 만만한 감독이 아니었던 게, 실리적인 색깔로 갈아타가지고 좋은 이제 성적이 괜찮아요. 다만 이 성적은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지금 5승 2무로 리그에서 지금 6승 2무 3위 자리까지인데, 이 정도 경기력은 아니에요. 경기력이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반면에 우디네세는 그냥 잘해요. 지금 잘합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거 제가 볼 때 아탈란타 승은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승 아니면 무에 대한 접근인데, 한번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번 질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데 약간 좀 후루꾸 느낌이고, 여긴 진짜거든요. 한번 질 것 같다. 아타리 내용적으로도 좀 많이 밀리는 내용이 좀 보이고요. 아탈란타 기본적으로 올 시즌 더군다나 우디네세는 상대 팀들도 그렇게 약한 팀들이 아니었어요. 막 로마 4대0 이기고, 뭐 인터밀란 3대1로 그냥 뚜까 패고, 사솔로도 뭐 그냥 쉽게 이기고, 피오렌티나 잡고, 이런 사이즈였어서 요거는 저는 우디가 잡지 않을까. 아탈란타도 뭐 강팀을 많이 만났어요. AC 밀란하고 홈에서 비기고, 로마 원정에서 1대0 이기고, 피오렌티나한테 1대0 이기고, 대부분의 근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요 뽀록으로 이기거나 비겼어요. 상대가 좀 기회를 많이 놓치거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직구에 꼭 잘 막아내거나 그런 느낌으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배당적으로 괜찮다. 일단 아스날 대 리버풀 가겠습니다. 아스날은 로우, 엘렌이 빠져 있고요.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디네 진짜 잘해요. 경기를 보면 진짜 잘해. 로버슨, 체인벌린, 케이타 이렇게 돼 있는데, 부러질 때까지는 뭐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디는 부러질 때까지는 어디한테 부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우디네서 아탈란타는 뭐 우디 승을 보긴 했지만, 뭐 어떤 분들은 무승부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승 아니면 무햄무 쪽에 가는 승,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정확히 한쪽을 찍기는 뭐 사실 상대도 아탈란타여서. 근데 저는 배당 메리트 적으로 우디 승을 본 거고, 다만 뭐 주력으로 솔직히 찍긴 빡세겠죠.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돌린다면 뭐 무햄무로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거 할게요. 아스날 대 리버풀. 일단은 제가 승무표 영상에서 그 누구야, 티아고 알칸타라 훈련 그 빠져있다고 사진에 아예 잡히지도 않고 해서 해외 꽤 공식력 있는 리버풀의 에코 쪽 그 언론에서 이제 얘 부상 아니냐 찔러봤는데 부상 아니랍니다. 뭐 일단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나름 두 팀 대결에서 거의 뭐 풀대풀 가까이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스날 뭐 얘네 다 벤치 자원이고, 리버풀 로버슨 정도 제외하고 만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요거 클롭이 자존심을 좀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높기보다는 버릴 수도 있어요. 지난 레인저스 전에 리버풀이 몇 년 동안 꼭대기에 있을 때 맨날 쓰던 4-3-3, 야 공격 한번 붙어볼래? 막 잘해? 이렇게 하다가 레인저스 전에 야 우리 좀 꽁무니 좀 빼보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리버풀이 이게 제 생각에 아스날전을 대비한 게 아니, 지금 리버풀이 사실 아스날하고 맞불을 놓으면요 제 생각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무는 캘 수 있어. 왜 못 이기냐? 수비가 안 돼. 공격은 아스날보다 리버풀이 거의 뭐 또이또이한 수준이긴 한데, 수치상으로 리버풀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수비 수치가 말도 안 되게 차이 나. 아스날은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탄탄하고요. 리버풀은 뒤가 그냥 망가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나 나이도 많이 차고 부상하면서 이제 떨어진 거고, 수비 쪽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솔직히 꼭대기 갔다 왔잖아. 뭐 챔스 우승, 뭐 리그 우승 다 했는데 동기부여적으로 이게 뭐 매너리즘에 빠지고 약간 그게 오는 거야. 그렇다고 새로운 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은 뭐 이적 시장이나 좀 활발하게 보내든가 뭔가 그런 게 필요한데 없으니까 이제 반다이크나 이런 애들도 그때 어디 경기였지? 수비하는 것때 반다이크 멍 때리고 있는 거 보기도 하고 미트로비치한테도 막 제껴주고 막 마탱이 갔어요 지금 수비적으로. 물론 오늘 아스날전을 상대로는 약간 정신을 좀 차릴 가능성은 높으나 제가 볼 때 승리 가능성은 역시나 좀 떨어지고요. 오늘 어쨌든 리버풀이 이런 좀 실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아스날의 수비를 막아내면서 뭐 살라 뭐 이런 애들로, 루이스 디아스 이런 애들로 이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뭐 그런 사이즈인데 평범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찬스를 많이 놓쳐서 그렇지 수치상으로 공격적인 수치는 좋아요. 본머스전 9골 뭐 그거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도 괜찮아요. 그 다윈 투데스가 많이 놓쳐서 그래. 누네즈가 많이 놓쳐서 그래. 놓치는 건 못 놓치는 거니까. 유망전이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 어떻게 보냐면요, 아스날 승 오바 봅니다. 승 오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흐름적으로도 아스날이 질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이라고 보고요. 과감하게 10% 미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한이면 승인데 결국 두 팀의 현재 축구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에서 차이가 갈릴 것이다. 아스날은 지금 온 그런 뭐 사이즈가 축구에 집중하는 분위기고, 리버풀은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또 다 잡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당 괜찮거든요. 어쨌든 승 오바 같이 봅니다. 나폴리 승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오시면은 뭐 계속 빠져 있었으니까 뭐 라스파돌이나 시메오는 어느 정도 해주니까 패스를 때리고, 지엘린스키가 못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다시 보자. 지엘린스키가 불투명 사이즈, 불투명. 불투명. 그래서 늑대님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팀이었으면 조금은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크레모네라서 일단 그냥 뭐 승 봤어요. 요즘 나폴리 워낙 좋기도 하고, 당장 아직은 페이스가 처질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상이 걱정인데, 나폴리는 부상 아니면 당분간 계속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부상이 걱정인데 일단 불투명 사이즈이기도 하고 뭐 그 기타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서 크레모네 정도는 그래도 잡고 갈 것 같다. 다음 경기가 어쨌든 또 챔피언스리그 주중에 있긴 합니다. 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또 뭐 그래가지고, 또 지난번에 이제 대파를 했던 뭐 아약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대여서 그래도 잡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로 넘어가서 오야르자발, 노르망, 사디크 불투명. 근데 못 나올 것 같아요. 다 못 나올 것 같고, 보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제라드 모레노, 트리게로스 불투명. 경기는 저는 솔직히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정배 찍는 거는 되게 좀 무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비아레알이 소시에다드 상대로 결코 밀리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뭐 둘이 붙는다 하면은 저는 비아레알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비아레알이 지금 제라드 모레노나 뭐 주전 로테이션급으로 쓸 수 있는 트리거리스 이런 애들이 빠져있긴 한데,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유럽 대항전 일정에서 비아레알은 홈에서 오스트, 유로파 그 컨퍼런스 리그 심지어 오스트를 상대로 그냥 가지고 놀다 게임이 끝났고, 소시에다드는 나름 셰리프 원정
을 갔다 와가지고, 물론 셰리프가 퇴장이어서 소시에다도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원정 다녀왔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 찍는다는 플랜이다. 당장의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더군다나 뎁스 면에서 BRL보다는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워. 전체적인 뎁스 면에서 공격 쪽은 특히나 많이 빠져있고, 미드필더 쪽이나 여러가지 뎁스 면에서 BRL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아가 지지 않는 경기 내용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나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에 지로나는 그렇다 치고, 어딨어, 공격력이 지난 시즌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이거 지로나전에 5골 박은 거 빼면은 다 한 골차 승리예요. 에스파뇰 상대로 2대1, 엘체 1대0, 카디스 1대1. 엘체 카디스는 지금 어디랑 붙어도 승점 자판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보여준 게 없는데 지금 정배를 받은 거예요. 보여준 게 없는데 단순히 이제 비아레알도 최근에 좀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만 비아레알들은 못 이긴 경기에서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원정 경기 뭐 카디스 에타페전은 뭐 좀 고전했다고 쳐도 세비야전도 1대1 무입니다만 잘했고요. 카디스전도 솔직히 비아가 그래도 좀 이길만한 경기를 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뭐 꼴치도 있었나? 꼴치에 골대에 막 하더면 좀 했고, 막판에 이제 좀 밀렸던 부분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비아레알에 골 넣을 만한 애들이 많이 빠진다고요? 아니죠. 소시에다드가 많이 빠지죠. 비아레알은 모레노, 얘도 불투명이 어쨌든 불투명. 뭐 피노나 그런 애들 다 있어요. 피노, 단주마 혹은 벤치에서 추크해제 같은 애들 나올 수 있고, 혹은 파레오의 좀 그런 능력들 다 있어요. 에버튼 맨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일단 매치업만 봐도 얘네가 붙었다고 하는 매치가 좀 성사가 됐죠. 아까 누가 막 맨유 마인을 외치던데, 채팅창에서 누가 뭐 맨유 마인 막 외치던데, 좀 맨유가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지금의 맨유가 에버튼 정도, 에버튼의 지금 램파드 감독은, 램파드가 IQ가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선수 시절에도 뭐 램파드의 그런 IQ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똑똑하긴 해. 에버튼에서 제가 램파드 감독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난 시즌에 단언을 했어요. 이 감독의 그런 공격적인 색깔, 이거 에버튼 개망한다. 그리고 에버튼이 바닥으로 내리 꼽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좀 자기만의 실리적인 색깔을 찾아가지고 올 시즌에 에버튼이 그 램파드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부분보다 상당히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램파드 감독도 감독으로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그 11위까지 4승 2무 4패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경기 내용도 솔직히 준수합니다.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맨시티 상대로 6대3 식스앤더시티를 다시 뭐 만들어내면서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 생각 경기력적으로는 에버튼이 실리적인 색깔로 맨유를 잡아내기에는 어려워. 잡아내기에는 지거나 무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그렇게 썩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굳이 이 경기를 접근한다면은 저득점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에버튼 같은 경우도 리그에서 수비 스탯 자체가 상당히 좋고, 램파드 감독이 또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맨유 같은 경우 빌드업 체계나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좀 가다듬는 중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맨유가 크게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주중 경기도 있고, 다음 주중 경기가 물론 뭐 홈에서 오모니아인가 뭐 그냥 플로테이션 돌려도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압박들이나 이런 가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에버튼 역시도 지금의 맨유 상대로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나마 맨유가 불안했던 게 이제 바란의 부상 뭐 이런 부분이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함이었는데, 삼선은 물론 계속 좀 불안하니까 어쨌든 바란이 좀 뛸 수 있다는 또 얘기도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출전한다고 보고, 또 맨유가 슬슬 카세미로 쓸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카세미로도 쓰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골 싸움, 무가 나오면 1대1 나올 것 같고요. 저도 맨유가 이기면 의외로 마인까지 할 것 같은데 한 2대0. 그래서 어쨌든 가장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언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대1만 아니면 언더 뜰 것 같아. 2대1만 아니면 3골 이상 4골 이상은 없다. 오바 뜨면 3골인데 안 나오길 바라면서 그냥 언더가 맞는 것 같아요. 일대 랑스 프렘 봅니다. 요즘 랑스 미쳤어요, 여러분들. 경기력도 너무 좋고 상대를 좀 가두는 능력, 압박의 능력 자체가 지금 솔직히 두 팀의 경기력적인 부분을 보려 한다면은 저는 랑스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순위 자체도 뭐 랑스가 위긴 한데 어쨌든 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릴이 그때 2위인가 했을 때 수비팀이었잖아요. 파리랑 이제 해가지고 경쟁할 때 1위였나 그때? 헷갈리네. 그때 이제 완전 수비팀이었는데 지금 두 팀의 수비 자체는 많이 갭이 좀 큽니다. 랑스는 지금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적인 조직적인 압박이나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릴은 실점이 너무 많아요. 뭐 공격력이 또이또이하다고 보고 결국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정배를 줬다? 이건 뭐 프랭 가볼만 합니다. 넘어가고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